염치 없는 세상,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염치를 찾아주는 남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퇴근길 신문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가슴 답답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퇴근길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에 샵 0951입니다. 샵 0951로 주시고요. 퇴근길 이철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안발장 안진걸 처장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자, 한 주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예. 지난주 우리 소개했던 통신 이슈 뭐 예. 좀 진도가 나은 게 있어요?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서 네. 또 발로 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통신비 대폭 인하가. 예. 근데 전혀 인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뛴다. 당장 내일 또 이번엔 정의당 주최로 단말기 통신법 시행 1년 예.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아주 재밌는 토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했다는 쪽은 미래부의 이제 담당 과장님 직접 나오고요, 정부에. 예. 실패했다,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제가 발제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끝장 토론 형식으로 토론회도 하고요. 내일. 예. 10시에 국회에서.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아주 한 목소리로 통신비 인하 호소를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미국 갔다 오시면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중에서 통신비부터라도 좀 획기적인 인하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통신사 포인트 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다고요? 예, 지난주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 못 했는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뭐야 통신사가 무슨 포인트를 주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분의 5에서 10분의 6 정도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그냥 사용하면 다 의무적으로 포인트를 주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예. 통신사는 자기가 신청해야만 그 카드를 받아야만 돼요. 포인트 그래요? 카드를. 예. 난 많이 쓰는데.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저같이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썼는데 모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의무적으로 못 주지라. 썼어요. 몰랐어요. 여기 또 호갱이 또 계시네요. 어쨌을까 이 일을. 안타깝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통신사 포인트 카드가 없다면 바로 114나 통신사 114나 대리점 판매점 연락하셔서 10만 점 안짜리 포인트를 줍니다. 예. 그러면 이런 빵집 뭐 영화관 이런 데에서 편의점 이런 데서 5%에서 결제금 5%에서 15% 20%까지 많게는 할인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쏠쏠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다 가입이 안 됐다. 절반이 가입 안 됐다. 두 번째 5%에서 10% 정도만 결제되니까 사용을 아무리 사용해도 다 포인트가 남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는 그걸 통신요금 인하에 사용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또 못하게 해놨어요. 통신삼사가. 아, 이게 뭐 예. 피자 시키고 어디 빵 살 때 깎아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SKT, KT, LG 있어요. U 플러스 그거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 안 쓰고 우리 집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가입이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아. 그러니까 통신삼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꼼수를 써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예. 지난주였던가요? 샵 0951로 문자를 주셨죠. 신문고를 두드리신 분인데 지하철 택배 문제였거든요. 예. 사연 우선 소개해 주시죠. 예. 다행히 뭐 이분이 이제 계속 문자를 주시고 제가 이제 전화도 드렸는데 예. 일단 지하철 택배는 지하철 요금이 납부돼야 되니까 지하철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은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사연. 예. 예.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들어보니까 동생이 장애인인데 지하철 택배 노동자인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딱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직접 형이 저한테 문자도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형님을 동생 대신 형님이 직접 사연을 지금 말씀해 주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건 제가 할 얘기고. 아, 그런가요? 9220님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정신지체 3급입니다. 예. 최근에 지하철 택배 업체에 취업이 됐는데 4대 보험도 없고 수수료는 배달비의 30%랍니다. 정부 기관에 전화해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요. 사채도 아닌데 30% 수수료에 최저임금도 없고 근로자가 아니라니 답답하네요 하셨거든요. 예. 어제 저희가 배달 대행업체에서 맞습니다. 일하는 예, 고등학생이 들었습니다. 예. 사고 당해서 이렇게 예. 척수를 다친 게 있습니다. 산재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짚어본 게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친형이죠? 예,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분 그리고 오늘 이분 다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로 돼가지고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연결 혹시 한번.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요. 저희가 익명으로 실명을 말씀 못 드린다는 좀 양해 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처장이 한번 불러보세요. 예,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9220으로 문자 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문자를 읽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그 4대 보험도 안 되고 네. 한 월 평균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0만 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타 경비 식사라든가 이제 필요 경비 이제 제하고 이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하루에 한 10,000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무인 승차가 가능하신 분들,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처우가 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네.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매일 일합니까? 그러니까 빨간 날 공휴일은 쉬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날은 매일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 30이니까 하루 한 10,000원 정도 네. 버는 거네요. 네. 그럼 이거 갖고 생계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동생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정신지체 상급 판정을 제 동생이 받은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예. 관련 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야근 근무를 해야 되는 예, 예. 상황이라 예.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무직 상태로 있다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 택배업체 이제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4대 보험도 안 되고 기본급도 없고 네. 뭐 취업 규칙이라든가 관련되는 사항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따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이제 현재 어려우니까 예.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예. 일단 다니고는 있는데 현재 받는 처우 조건이 이제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예. 뭐 노동관서도 연락을 해봤는데 예. 고용 업종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네, 네.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이 전화 연결된 김에 네. 몸이 불편한 동생이 열심히 일하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고 수수료가 30%나 떼니까 네. 그 택배회사 사장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뭐 업체가 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예. 수수료 30%뭐 하는 것도 뭐 기본 경비를 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 두 가지 정도는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네.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택배회사 사장이 우리 형님의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예, 아직은?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규모로는 현재 정부에서도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와 있을 정도로 실태 조사는 안 많은데, 돼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라고 예, 이분들도 있죠.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의뢰를 해서 지금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한테 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중간 곧 있으면 발표하는데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아, 합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보험 설계사, 골프장 KD,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택배 운전자, 퀵서비스 이렇게만 해도 벌써 뭐 보험 설계사만 한 30만 명으로 추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대리 운전, 네. 우리 그 얼마 전에 산재 적용 안 돼서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배달 대행 우리 네. 알바 청년들 지금 말씀하신 이 지하철 택배 노동자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노동자거든요. 사실 회사에 그렇죠. 소속돼서 지위를 받아서 일을 해요. 예. 근데 신분을 자영업자로 둔갑을 시켜놓은 겁니다. 왜 이분들에게는 산재 이런 거 안 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만이 4대 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자영업자는 자기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예. 다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분들도 산재 보험은 대개 법을 제가 일부 바꿔놨습니다. 네. 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125조는 정확히는 이게 특수고용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에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 방금 말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자, 택배 운전자, 퀵서비스 운전자, 보험사기사 이 6직종은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은 산재는 적용되게 해놨어요. 예.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제외하면 산재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예. 제외해달라고 하면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제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산재 가입률이 9.7%밖에 안 되는 거로 정부 통계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지금 다들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산재는 사업주가 100% 내게 되어 있어요. 산재 보험은. 근데 이분들은 일종의 임의 가입 비슷한 거니까 50%를 자부담을 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데 50%를 또 내라고 그러니까 당장 산재가 생긴 건 아니니까 가입 제외를 신청해가지고 실제 가입률은 9.7%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6대 직종이라도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는 법을 여당 의원이 냈거든요. 네. 근데 황당한 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재 보험금은 예. 업체가 부담하니까 업체는 끌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예. 강제로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러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해야지. 그리고 노동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안은 심상정 의원이나 은수미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 등이 내놓은 법에 의하면 사실상 여기 이제 우리 법에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도 네. 이런 형식이면 아예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면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정부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딱 하나 산재 보험이라도 적용되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탈탈수기 해놔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가입한다 해도 사용자가 50%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100% 안 내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죠. 그래서 아예 의무로 하자 산재라도 이 법을 정부 여당 최봉호 의원이랑 냈는데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재 보험금은 본인 반 업체 반이에요? 아니 일반 업체가 직장인은 업체가 100%. 업체가 100%고. 근데 이 경우에는 예, 방금 말씀드린 KD 학습교사, 레미콘, 택배 운전자, 킥스업스 운전자 이 6직종은 반반.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반반이니까 예.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입을 안 해버린 가입 제외 신청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입률이 9.78%가 안 되니까 그럼 의무 가입하게 하고 사용자가 그럼 100% 되게 하자 이런 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 애청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동생 사연 이야기 주신데 그분은 택배 운전자가 아니라 택배온이잖아요. 그냥 예. 지하철 택배오니까 그 6대 직종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임의 가입도 안 돼요. 산재보험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분들이나 예. 어제 저희가 방송해드린 배달 대행업체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을 사실 이분들 자꾸 정부라든지 여당이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 자영업자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위를 받잖아요. 네. 마음대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영업자는 뭐 우리가 뭐 일 끝나고 가서 먹는 식당 주인님들이 자영업자들이죠. 예. 물론 이분들도 지금 임의로 가입하긴 해놨는데 가입률 아주 낮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계약은 자영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로자랑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다 노동자로 지위를 인정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바꿔야 되겠네요. 이분들 노동자로 다 인정을 하자라고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되고 산업재해만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거로 추진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0099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소장님 퀵 서비스도 중개 수수료가 요금의 23%나 된다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데일리 퀵 그다음에 지하철 택배 이게 전부 다 수수료.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니까 수수료예요.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수료가 높네. 수수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대리 20에서 25%. 그다음에 퀵 서비스 23% 25%. 지하철 알겠습니다. 택배는 30%. 그래서 당장 수수료라도 낮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가 법적으로 불비된 게 있으면 예.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는 게 법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자,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시내입니다. 최정은 리포터.